실무진에서부터의 바텀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고 중국조차도 사실은 미국 플러스 중국이 되고 싶어하지 러시아까지 포함시키고 싶어하진 않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고 평가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회복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육자회담 카드를 꺼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육자회담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도발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사실관계를 하나 예. 더 말씀을 해드리면 이제 푸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육자회담 얘기를 꺼내긴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이제 기자들이 급하게 기사를 쓰면서 그거를 이제 중계방송하는 동시 통역에 기반해서 기사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현지에서 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어 원어를 가지고 정리한 내용을 저희가 좀 입수를 한 걸 보면 기자가 이제 육자회담에서 질문을 하니까 푸틴 대통령의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이 현재 육자회담을 곧바로 재개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세제보장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라면 가제안전보장 차원에서 육자회담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번에 육자회담에 대해서 강력하게 입장 표명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물어보니까 지금 당장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다라면 뭐 러시아 입장에서 나쁘진 않다 이런 정도 얘기로 이해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육자회담은 너무 비중 있게 들을 필요 없다. 예. 푸틴 대통령이 꺼내긴 했습니다만 예.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바로 중국으로 간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이제 오늘부터 1대1로 정상회담을 합니다. 중국으로서는 자기들의 1대1로 정책, 사실은 중국의 세계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과거 대륙 국가였던 중국이 해양 국가와 글로벌 국가로 뻗어나가는 그런 정상회의를 하기 때문에 강력한 파트너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초청했고 여러 나라 정상들을 초청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서 중러 간의 협력을 통해서 또 미국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그러한 또 다른 판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예,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만났는데 이른바 스트롱맨들이 만났다 이런 보도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 간의 정상들이 만나면 선물도 주고받는데 두 정상은 또 어떤 선물을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칼이 나왔던 것 같은데 말이죠. 칼과 관련해서는 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예, 그 두 정상이 각자 칼을 주고 네. 받았는데 이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최고 사령관이니까 이 검을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게 이제 강력함의 상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검을 주고 받았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푸틴 대통령이 검을 주면서 저 테이블에 있는 동전을 주면서 이제 동전을 나한테 달라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러시아 관습으로는 이 칼을 들 때 악의를 품고 있지 않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주게 돼 있는 지금 표시가 나오는 저 있답니다. 장면이 바로 지금 예. 안현식 기자가 얘기한 바로 그 장면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동전을 주고 칼을 받는 형식을 취했고요. 저렇게 검을 양 정상이 주고 받았는데 이제 우연하게 둘 다 준비하고 나서 보니까 검이었는지 아니면 뭐 사전에 실무선에서 조율을 했는지 그거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통상적으로 국가 간의 정상들이 만날 때 선물 사전에 설명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아마 협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의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실무전에서 너희 측은 무엇을 준비하느냐 그런 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예. 어떤 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예전에 할아버지 아버지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외국을 방문하는 것도 거의 실시간으로 북한 주민에게 알리고 그 영상도 공개가 되고 아마도 북한도 이제는 정상 국가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도 그런 역할 충분히 해나가겠다 뭐 이런 모습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나 이번 북러 정상회담 또 북중 정상회담 통해서 여러 차례 보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하루 뒤에 바로바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개념으로는 굉장히 늦지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신속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역시 이제 과거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반적인 서방세계 국가 정상들이 예를 들면 하노이 회담을 하러 갈 때 기차를 타고 몇십 시간을 가진 않죠. 그리고 블라디보스톡도 대개는 비행기를 타고 가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뭐 자기의 안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예전 아버지가 했던 방식, 할아버지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인민들에게 그걸 내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예전의
패턴들은 또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자막이 나오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생중계됐다는 이야기가 지금 자막이 방금 전에 나갔었고, 북한 매체가 보도하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미국에 달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든 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푸틴 대통령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이야기 같은데 말이죠. 예, 그렇죠. 결국 푸틴 대통령과 북러 정상회담을 하게 된 배경도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노선을 갈 수 있다,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저 발언 자체는 이렇게 모두 발언에는 있지 않지만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나름 북한으로서는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은 약간 만족스럽진 않을 거예요.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 해법이라든가 제재 완화 필요성까지는 지지해주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 북러 협력을 하자, 산을 옮기자, 그런 취지로서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런 북러 정상회담 회담 자체가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주변 강국과 맞먹는 지도자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미국에 대해서 독자 노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절반의 성과는 달성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북러 정상회담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통해서 한반도 정세 또 북핵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곡점이 된다.